안철수 의원의 추경호 현재 대구시장이 되셨죠. 이제는 추경호 대구시장 전 원내대표 재판 출석 과정에서 있었던 증언 때문에 한동훈 씨가 아주 멘탈이 나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본인이 계엄 막았도르, 내가 계엄을 막았다. 국민의힘은 계엄을 옹호했고 내란에 동조를 했지만 나는 계엄을 막았다라고 주장했던 한동훈 씨의 세계관이 와장창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증언을 안철수 의원이 법정에서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동훈 씨가 이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엄정 대응하겠다, 법적 조치를 뜻하는 거겠죠. 저는 살다 법정 증언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한다는 말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법정 증언에서 위증선서까지 하고 했던 이야기에 대해서 법적 조치 겁박. 오늘도 KBS를 상대로 낸 5억 원짜리 민사소송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패소를 하셨던데 언제까지 법으로 타인들을 찍어 누르고 겁박을 하려고 할 건지 의구심이 드는데요. 이 팩트에서도 안철수 의원에게 정말 판판이 깨지는 모습 연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상황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지금 어떤 추경호 원내대표가 재판을 받고 있냐,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지금 민주당에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의원들이 모이는 장소로 국회가 아니라 당사를 지목을 했던 것, 당사로 모이라고 한 것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라고 의혹 제기를 하고 있고, 이와 같은 지금 근거를 기반으로 한때 내란 정당 해산 심판까지 거론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사태, 윤석열 대통령 단독으로 저지른 것이 아니라 추경호 원내대표도 윤석열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도운, 그러니까 소위 이제 범죄 혐의로 따지면은 내란 동조, 적극적인 내란 동조 행위를 했다, 주요 임무 종사를 했다라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특검이 기소까지 해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죠.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추경호 원내대표까지 연결고리 삼아서 우리 국민의힘을 정당 해산시키고 일당 독재 시대를 열겠다라고 빌드업을 했던 것이 바로 이 당사로 모이라고 했다라고 하는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한 공격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라 그러면 이 민주당의 논리를 어떻게 깰 수 있겠습니까? 아니다. 우리가 표결 해제를,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기 위해서 당사로 모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 국회로 모이라고 했는데 현재 국회 입구에 여러 지금 경찰, 군경 등 때문에 진입이 불가능한 상태여서 불가피하게 의원들의 총의를 모으기 위해서 당사로 오라고 한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지금까지 방어를 해왔고 그게 실제로 현재까지 드러난 팩트였습니다. 그런데 이 팩트에 대해서 한동훈 씨 그리고 그 계파 사람들은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해서 옹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팩트를 기반으로 추경호 원내대표를 보호하고 나아가서 국민의힘까지 해산시키겠다라고 하는 민주당의 야욕에 대해서 우리 당의 입장에 맞게 방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외려 민주당의 논리에 동조하는 모습들을 보여왔죠. 그 적극적인 방증으로 정작 한동훈 씨 같은 경우에 본인이 당시 당대표로서 원내대표와 함께 여러 당무, 의원들의 총의를 모으는 주도적인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팩트를 단 한 번도 자기 입으로 분명하게 밝힌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안철수 의원의 폭로가 왜 중요하냐? 사실 폭로도 아니죠. 우리 모두가 알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한동훈 씨 책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이미 공개되어 있는 의원 단톡방의 내용 등을 통해서 이미 공개가 되어 있는 내용이죠. 사실 국회로 처음 모이라고 한 것은 추경호 원내대표였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로 모여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이후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얘기한 이후에 당사로 모여라 라고 처음으로 이야기한 것은 다름 아닌 한동훈 씨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민주당은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사로 모이라고 한 것이 계엄해제 표결 방해라고 주장을 했는데 정작 당사로 모여야 한다라고 처음 얘기했던 것은 한동훈 씨였다. 이거 한번 저희가 타임라인 안철수 의원 페이스북에 나와 있는 표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표를 보면서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고 나서 안철수 의원과 한동훈 씨 논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매우 지금 심플하게 정리가 되어 있죠.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22시 28분에 비상계엄 선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로 12분 뒤 22시 40분 추경호 원내대표가 다름 아니라 민주당의 주장과 전혀 다르게 국회의원들을 국회로 모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회로 모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어딜 봐서 이 민주당의 논리가 성립하는 것이 있는가 벌써 의구심이 들죠. 자, 그런데 그리고 그 이후에 한동훈 씨도 바로 4분 뒤에 그래 국회로 모입시다 라고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원내대표실에서 국회 사무처 등에 이 국회 출입을 좀 원활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협조 요청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국회에 모이는 것이 여의치가 않았지요. 그래서 국회에서 비상의총 소집을 하려고 했지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인 23시 3분경 당대표실에서 원내대표실이 아니라 당대표실에서 최고위 장소를 당사로 변경을 합니다. 당사로 먼저 오라고 한 것이 추경호 원내대표가 아니라 한동훈 씨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비상의총 장소가 당사로 실제로 변경이 됩니다. 자, 그 이후에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그 급박한 와중에 한동훈 씨는 채널A 기자를 세워놓고 개인 글쎄요, 뭐 셀로그라고 해야 될까요? 자기 영상을 찍어달라고 했죠. 심지어는 글쎄요, 영상을 찍으면서 자기 마음에 안 들었는지 다시 찍겠다라고까지 하면서 당사 앞에서 채널A 기자를 세워놓고 몇 분간을 할애를 합니다. 본인이 먼저 당사로 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당사에서 채널A 기자와 사진을 찍었고 원내대표실은 그 이후에 따라왔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 타임라인으로 너무도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민주당처럼 한동훈 씨가 계엄해제 표결 방해하기 위해서 당사로 모이자고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압박을 하고 싶지도 않고요. 자, 그런데 한동훈 씨, 민주당이 추경호 원내대표한테 왜 국회로 안 오고 당사로 갔느냐, 계엄해제 표결 방해하려고 한 거 아니냐라고 공격을 할 때 왜 방어 안 했습니까? 내가 당사로 가자고 한 것이다. 계엄해제 표결에 참여한 내가, 본인은 참여 못했지만 어쨌거나 그 개파들이 참여를 했죠. 그렇게 계엄해제 표결을 본인이 주도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내가 보증하는데 추경호 원내대표가 절대로 계엄해제 표결 방해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고 내가 당사로 오자고 했다. 그 사유는 분명하다. 국회 출입이 안 됐기 때문이다. 라고 왜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왜 본인의 저서에는 그와 같은 내용들을 적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먼저 당사로 모이자고 했다라고 한마디만 했다면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 추경호 대구시장이 왜 지금 기소를 당해서 왜 재판을 받습니까? 답변할 수 있습니까? 왜 추경호 대구시장이 재판을 받아야 하고 왜 우리 국민의힘이 계엄해제 표결 방해했다라고 하는 민주당의 공세에 제대로 반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친한동훈계는 맨날 방송 나가서 당대표 비판하고 지도부 까기나 하고 이런 것들은 방어 똑바로 안 해서 왜 우리 당이 정당 해산을 당하니 많이 이런 소리를 지금까지 들어왔어야 합니까? 정말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계엄 해제를 주도했다라고 하는 계엄 해제 도르, 계엄을 막았다 도르, 계엄 막았다 파리하려고 결과적으로 우리 당 관계자들, 당시 함께 당무를 소화했던 당시 원내대표 추경호 대구시장까지 송사에 휘말려서 고통받도록 그대로 방치한 거 아닙니까? 우리 국민의힘이 잘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수 재건하시겠다면서요. 국민의힘의 원형이 유지돼야 보수 재건이고 뭐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내란몰이 공세로부터 방어를 해야 우리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꺾고 재집권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틀린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보수 재건하겠다는 분이 왜 이와 같은 민주당의 억지 공세에 대해서 본인이 당사로 오라고 먼저 얘기를 했으면서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항변하지 않았습니까?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이 망해야만 본인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밖에 의심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은 제가 자칭 소장파들, 개혁파들 여러 가지 논리로 제가 비판을 하지만 오늘 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윤미향 씨 기억하실 겁니다. 정의연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마치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서 사회운동을 하는 것처럼 비례대표 배지까지 받았던 윤미향 씨.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위안부 할머니들을 착취했다라고 해서 유죄 확정 판결까지 받았지요. 그 윤미향 씨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다름 아니라
일본으로부터 위안부 피해자들을 보호하겠다라고 이야기했던 윤미향 씨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아이러니하게도 한국과 일본이 합의하고 화해하고 위안부 할머니들과 과거사를 정리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 그게 여러분들께서 가장 윤미향 씨에 대해서 충격적이라고 인식을 했던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민단체 활동을 한다라고 했던 좌파단체들, 그 누구보다 화해, 해결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왜 그럴까요? 갈등이 존재해야만, 분란이 존재해야만 본인들이 시민단체 꾸려서 지원금 받고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와 같은 시민단체들을 갈등산업 종사자라고 정의를 합니다. 여가부도 마찬가지죠. 남녀 갈등이 존재해야만, 여성들에 대한 차별이 존재해야만 여가부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받을 수 있고 예산을 받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가부는 아이러니하게도 존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여성들이 차별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야 됩니다. 남성들을 악마화해야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정의연이 운영되기 위해서는요, 지원금을 받고 존속하기 위해서는요, 한일 간의 갈등이 해결되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일본이 악마화가 되어야 하고, 일본과 싸워야 하고, 일본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괴롭힌다라고 하는 프레임이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이 이야기를 굳이 왜 하느냐, 갈등산업 종사자란 말을 왜 하느냐, 지금 딱 자칭 소장파 한동훈 계파가 하는 행위가 그렇습니다. 갈등이 존재해야 하고, 분란이 존재해야 되고, 지도부가 잘못하고 있어야만 하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떨어져야만 하고, 국민의힘이 망해야만 하는 것이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람들이 바라는 게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한동훈 씨의 행동으로부터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도부가 지금 잘하고 지지율이 잘 나가고 있고 선거 결과가 괜찮고 지도부가 당원들이 원하는 정치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걸 인정하면 소장파는 필요하지 않거든요. 개혁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동훈 계파, 지도부를 공격하는 한동훈 계파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끊임없이 장동혁 대표가 잘못되고 있다라고 하는 공연불, 고사를 지내야만 하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계엄에 동조를 해야만 하고 국민의힘이 내란에 동조를 해야만 계엄을 막은 한동훈 씨가 빛날 수 있으니까 국민의힘이 계속 악마화 되어야만 하는 것이 지금까지 한동훈 씨와 그 계파들이 밟아온 과정이다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당 지도부와 우리 당의 명운을 저당 잡아서 갈등 산업에 종사해 왔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동훈 씨와 그 계파들이 고사 지낸 것과 전혀 다르게 국민의힘 지지율은 한동훈 씨가 없을 때 올랐고 한동훈 씨가 매스컴에서 지워졌을 때 올랐고 친한동훈계들이 맨날 방송 나가서 주구장창 내부 총질 안 할 때 올랐습니다. 결과적으로 문제가 있어야만 하는 사람들, 갈등이 있어야만 하는 사람들이 없는 갈등을 만들고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연장선에서 재래식 미디어들이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40%가 넘으면 안 되는 재래식 미디어들이 답정너식으로 MBS 지방선거 결과 하나도 안 맞는 여론조사를 그대로 끄집어내서 15%다, 20%다, 민주당과 2배 차이 난다, 중도층이 이탈을 했다, 그 난리를 치는 거 아닙니까? 보수가 결집하고 잘 나가면 안 되니까 우리 보수의 주류 종사자들 그리고 보수의 지도부와 우리 당원들이 똘똘 뭉쳐서 선거를 이기면 통합 타령을 못하니까 당이 안 되기를 바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애초에 우리 당이 잘 나가고 있다는 걸 인정하면 대안과 미래 같은 그런 공부 모임을 가장한 개파 모임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끊임없이 상대를 악마화, 심지어는 본인이 속한 당과 지도부까지 악마화를 하면서 내가 필요한 사람이다, 나만이 이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다라고 안티테제 정치를 하는 사악한 속내 때문이 아니냐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좌파들이 하는 행태와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 지도부, 책임 있는 지도부가 들어서면 일을 잘해볼 수 있게 도와주고 정말 당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정말 보수가 재건되길 바란다면 국민의힘이 순항해서 선거 이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그대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중에 그 무엇이 국민의힘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까?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세요. 장동혁 대표가 잘 되면 내가 공천을 못 받으니까, 당대표가 잘 되면 당이 잘 되는 거고, 당이 잘 되면 좌파들의 폭주로부터 우리 국민의힘이 좌파들을 견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건데
그게 불만인 사람들 누구겠습니까? 장동혁 대표가 있으면 내가 공천을 못 받는 사람들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당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내가 합리적이라고 하는 것만 보여주고 싶어서 본인의 합리성을 쇼잉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비합리적인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 정말 사악한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 자칭 소장파 한동훈 계파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해서 내가 계엄을 막았다라고 만들었던 그 서사마저도 무너질 위기에 처한 것이죠. 다름 아니라 팩트를 있는 그대로 얘기한 안철수 의원의 증언에 의해서요. 안철수 의원 페이스북 한번 저희가 띄워놓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정말 그냥 있는 그대로의 사실관계만 이야기를 했어요. 네, 저희가 아까 타임라인도 보여드렸고요. 지금 당시 국민의힘의 단톡 그 전문에 대해서는 TV조선에서도 단독으로 보도를 했고요. 자, 그리고 오마이뉴스에서도 그래픽으로 재구성을 해서 내용은 그대로인 그래픽만 새로 만들어서 보도를 했기 때문에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단톡방에서 100여 명의 의원들이 모두 다 확인을 한 내용이니까 거짓말을 할 수가 없죠. 그 내용에 입각해서 계엄 당일에 당사로 모이라고 한 거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아니라 한동훈이었다. 나는 그렇게 기억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소개드렸던 안철수 의원 페이스북에서 발췌한 타임라인을 또 그대로 이야기를 했죠. 자, 그리고 이것은 새로운 일이 아니다. 이건 어떤 얘기냐? 일전에 또 국민의힘의 또 한 의원이 한동훈 씨가 써왔다라고 하는 그 책을 보면서 보도했던 내용들, 그 사진 제가 아마 아까 준비를 해드렸을 텐데, 그 한동훈 씨 책에는 한동훈 씨가 먼저 당사로 모여라고 했다라고 하는 내용은 적혀져 있지가 않더라. 그 얘기도 분명히 공론화가 됐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대체 뭐가 허위 사실이라고 지금 주연철 외신 대변인까지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겁박을 해놨던데 뭐가 지금 사실이 아닌 게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내용도 횡설수설이죠. 내가 먼저 당사로 오라고 한 건 맞다. 국회 들어갈 수 없어서 당사로 오라고 한 것이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런 주장할 때 왜 뒷받침을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횡설수설하고 있고 정작 본인의 책에는 본인이 당사로 먼저 오라고 주도를 했다라고 하는 내용은 쏙 빼놓고 본인이 계엄 막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만 주구장창 반복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에 대해서 한동훈 씨와 그 계파들 특이하게 이번에 좀 김종혁 씨나 박상수 씨 같은 경우에는 조용하더라고요. 본인들도 논리적으로 반박할 말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동훈 씨가 또 뭐라고 또 이제 막 반론 같지도 않은 반론을 하니까 패소대왕 한동훈 씨가 뭐라고 하니 또 안철수 의원이 저도 그 책 읽어봤는데 그 책 그 어디에도 그런 내용이 없다. 손으로 짚거나 줄을 그어서 보여주십시오. 우리 안철수 의원이 한동훈 씨에 대해서 참 팩트 폭격기 역할을 지금 톡톡히 해주고 계시죠. 당원 게시판에 대해서 제발 재불 입으로 뭐라고 하지 말고 IP를 깔아. 간명하게 얘기를 하지만 한동훈 씨 답변을 못하고요. 이번에도 아주 간단하게 뭐라고 구시렁대지 말고 당신의 그런 내 주장을 내 주장을 기각시킬 만한 당신이 주장할 수 있는 명백한 사실관계가 있다면 줄그어서 가져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줄그어서 가져오는 사람은 없고 횡설수설 한지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치인은 진실을 말해야 됩니다. 중진 의원들은 진실을 말해야 됩니다. 뭐가 진실이 아니냐고요. 좀 똑바로 설명을 해보세요. 횡설수설 하지 마시고요. 네, 전혀 설명을 못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계엄을 막았다라고 하는 것, 애초에 배지도 없는 한동훈 씨가 그냥 계엄이 해제되는 것을 구경을 한 것이지 계엄을 막았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어처구니가 없는 궤변이지만 그마저도 민주당의 논리를 그대로 갖다 쓴다라고 하면 한동훈 씨도 계엄에 일조를 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본인이 추경호 원내대표를 보호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같은 논리에 지금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로 재판정에 서야 될 사람은 다름 아닌 한동훈 씨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 한동훈 씨는
10차례나 패문부재를 하면서 특검의 조사 요청을 거부를 했습니다. 딱 이재명 같은 행동만 하고 있죠. 정작 한동훈 씨와 그 계파들은 이재명을 향해서 맨날 패문부재에서 재판 지연 전략을 편달하고 주구장창 비판을 하더니 정작 한동훈 씨 본인이 패문부재해서 특검의 소환 요청에 단 한 번도 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본인이 해야 될 증언을 안철수 의원이 하고 있는데 본인이 그 역할, 보수 재건하겠다면서 국민의힘의 이익을 위한 그런 당연한 팩트에 기반한 증언을 해주기는커녕 외려 그런 증언을 한 안철수 의원을 공격하고 법적 조치 운운하고 있는 황당한 작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한동훈 씨가 대체 무슨 보수 재건을 합니까? 국민의힘이 가장 어렵고 공격받을 때 적절히 민주당의 주장에 동조를 하면서 내란을 자백했다. 가장 먼저 내란을 단정했던 한동훈 씨가 무슨 자격으로 보수 재건을 하고 국민의힘에 복당을 합니까? 많은 분들께서 이번에 한동훈 씨가 얼마나 많은 폐악을 뒤로 저질러 왔는지에 대해서 또 한 번 목도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한동훈 씨에 대해서 우리 많은 의원들께서도 있는 그대로의 판단을 이제는 정말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동훈 씨 그와 같은 것들 다 제쳐두고 한덕수 총리와 함께, 한덕수 당시 총리와 함께 쌍안 체제 운운하면서 본인이 정권 행사하겠다, 권력 행사하겠다라고 한 거, 전 당초에 이런 부분들은 왜 특검에서 내란 주요 임무 종사로 기소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야말로 한동훈 씨와 민주당의 논리를 그대로 가져오면 이런 거야말로 내란 주요 임무 종사 아닙니까? 아니, 탄핵에 반대하겠다면서요. 그렇다가 또 탄핵에 찬성하겠다라고 말을 바꿨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당의 권한을 일임받았다, 내가 국정운영하겠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국정운영을 하는 기간 동안 탄핵에 반대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꿨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을 찬탈을 하고 본인이 국정운영을 하는 것을 전제로 민주당이 주장하는 내란 상황을 방치하겠다라고 주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까지 판단이 안 되는 상황에서 왜 민주당은 한동훈 씨를 봐주고 있을까요? 결과적으로 우리 모두가 익히 아는 것처럼 민주당이 한동훈 씨를 너무도 예뻐하기 때문에 한동훈 씨 덕분에 민주당이 집권했다, 탄핵의 이탈표를 10몇 표를 가져왔다, 박지원 의원이 금메달 주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계속해서 아까 제가 갈등산업 종사라고 이야기했던 그와 같은 행태로 끊임없이 보수의 주류들을 악마화를 하고 민주당의 논리를 그대로 박아서 공격을 하고 본인이 책임지고 항변을 해줘야 할 것들 전부 다 방기하고 좌시하는 형태로 민주당 도우미 역할 톡톡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조갑재 씨 표현을 빌려서 민주당의 귀염둥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한동훈 씨를 봐주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이렇게밖에 저희가 판단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30분 동안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몇 번을 되새겨봐도 한동훈 씨의 이런 정치 행태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그 사이사이 저질렀던 행위들에 대한 자기 객관화, 수치심만 알아도 본인이 윤 대통령이 권력을 당에 일임한다라고 하니 그걸 기회 삼아서 잔머리 굴려서 쌍안 체제의 이야기를 하고 그것 때문에 당 전체가 무너질 위기에 처하는 이런 상황을 자초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만 느끼더라도 자기 입으로 개헌 막았다라고 하고 다닐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이해하고 있는 인간의 상식으로는 그런데 한동훈 씨는 개헌 막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정작 돌이켜보니 한동훈 씨가 당사로 오라고 먼저 이야기한 당사자였다라고 하는 사실까지 더 널리 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게 오늘 저희가 핵심적으로 짚어봤던 사안이었습니다. 한동훈 씨 지금이라도 안철수 의원은 다른 한동훈 씨를 음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추경호 대구시장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서 증언대에 나선 거예요. 근데 이에 대해서 한동훈 씨가 지금 이렇게 발발 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안철수 의원의 증언이 틀렸고 따라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유죄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로밖에 귀결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한동훈 씨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추경호 대구시장이 내란 주임무 종사자가 맞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이에 대해서도 입장을 명확하게 정립해야 될 것 같고요. 올바른 증언을 한 안철수 의원을 공격할 게 아니라 본인이 당사로 먼저 모이라고 이야기한 본인이 그 법정에 나가서 패문부재 그만하시고 당당하게 추경호 원내대표 죄가 없다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게 보수 재건 운운하는 한동훈 씨가 갖춰야 될 최소한의 책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이 한동훈 씨가 안철수 의원의 묵직한 한방, 정확히는 안철수 의원이 우리 당을 위해서 우리 당을 내란 정당 해산을 시키겠다라고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민주당으로부터 우리 당 그리고 그 희생양이 지금 되어버린 추경호 대구시장을 지키기 위해서 법정에서 증언을 했던 내용에 대해서 한동훈 씨가 과민 반응을 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내용인즉슨 안철수 의원 입에서 사실 당사로 오라고 먼저 이야기한 것은 한동훈 당대표였다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한동훈 씨가 발작에 가까운 반응을 보였죠. 이에 대해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짚어봤는데요. 제가 오늘 여러 또 기자들, 관계자들과 소통하면서 한동훈 씨의 동정에 대해서 제 귀에 다 들어옵니다. 다 들어오는데 실제로 한동훈 씨가 굉장히 당혹스러워한다. 멘탈이 나갔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거의 당원 게시판 사태 처음 터졌을 때만큼 좀 횡설수설하는 것 같다라는 평가들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동훈 씨가 또 느닷없이 개혁신당을 또 물고 늘어졌잖아요. 제 정무적 판단으로 해석컨대 안철수 의원과 진실 공방을 하는 것이 전혀 유리하지 않다라고 하는 판단이 서니까 국면 전환을 위해서 갑자기 개혁신당을 물고 늘어지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 제 판단이고요. 오늘 제가 소통한 여러 관계자들도 다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 좀 취재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혁신당에 대해서 당연히 비판할 수 있죠. 개혁신당이 부적절한 후보를 내놓았고 부적절한 후보가 그런 자작극을 벌였다라고 하는 자백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주를 했다는 거 분명 잘못된 일입니다. 개혁신당도 마찬가지로 이런 후보를 추천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있죠. 우리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이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보증을 한 겁니다. 이 사람이 우리 당을 대표하는 후보고 적절한 후보니까 우리 당에 대표하는 후보니까 뽑아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공천입니다. 근데 그 공천 과정에서 알았든 몰랐든 후보의 결함이 발견된다면 당연히 당이 무한 책임을 지는 거죠. 개런티를 한 것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신당도 비판받아 마땅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비판받아야 할 것은 이와 같은 사실을 적기의 유권자들에게 알리지 않아서 자백을 하고도 2주 넘게 선거를 완주하도록 만든 수사기관에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와 같은 것들이 경찰에게 수사권이 독점됐을 때 큰 문제가 될 거라고 하는 공격의 비판의 근거가 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동훈 씨는 공격의 화살이 경찰이 아니라 개혁신당에게 더 집중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다분히 국면 전환용 잔머리를 굴린 결과가 아닌가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요. 많은 기자들과 인근 관계자들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동훈 씨가 이번 안철수 의원의 한방으로 굉장히 수세에 몰렸다. 당원 게시판 사태 때만큼이나 굉장히 당혹스러워하는 티가 난다. 그런 전언들 전해드렸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한동훈 씨가 지금 그나마 합리적 보수다, 자칭 개혁 세력이다, 자칭 호소를 하고 다녔던 유일한 근거, 본인이 계엄 막았다라고 지금까지 주장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계엄을 막은 것이 아니라 민주당의 논리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오히려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로 기소가 되어야 할 판이라고 하는 게 드러났고, 안철수 의원이 추경호 의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증언한 내용을 비판을 한다는 것은 한동훈 씨의 생각은 추경호 원내대표가 처벌을 받고 그로 인해서 국민의힘이 정당 해산 수준의 공격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적인 거죠. 그리고 이미 한동훈 씨가 졌습니다. 횡설수설이죠. 말 그대로 구구절절 내가 왜 당사로 오라고 오더를 할 수밖에 없었나 설명하는 것 자체가 프레임에서 이미 진 거죠. 팩트에서도 졌고 프레임에서도 졌습니다. 한동훈 씨의 모든 논리, 한동훈 씨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국회가 막혔기 때문에 부득이 당사로 잠깐 모이라고 한 것이다. 본인이 그랬다면 추경호 원내대표도 그런 겁니다. 본인이 당사로 오라고 한 것은 다 이유가 있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사로 오라고 한 것은 민주당의 공격을 그대로 받아서 내란 정당 해산 심판을 받아야 될 주요 임무 종사 행위가 되는 겁니까? 그 자체가 말이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거 아닌가요? 본인이 그런 식으로 논리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면 똑같은 논리로 당시 함께 당무를 이끌었던 추경호 대구시장 당시 원내대표를 보호를 했어야죠. 내가
현장이 막혀 있어서 국회로 진입할 수가 없어서 당사로 모이라고 했다. 최고위 소집을 했다. 마찬가지로 추경호 대구시장도 당시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당사로 모이라고 했던 것이다. 이게 왜 내란 주요 임무 종사로 처벌받아야 하는 이유냐라고 본인 입으로 증언을 하셨어야죠. 안철수 의원이 아니라 본인이 하셨어야죠. 그런데 본인이 그런 증언을 우리 당을 위해서 보수 재건을 하겠다는 한동훈 씨가 증언해주기는커녕 오히려 그런 증언을 한 안철수 의원을 공격을 하고 정작 본인은 10차례나 패문부재를 했다라고 하는 사실, 그 누가 납득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한동훈 씨가 계엄 사태, 본인의 당정 갈등 유발로 말미암아서 벌어진 계엄 사태에 대해서 자기의 정치적 서사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을 했고, 제가 어제 갈등 산업 종사자라고 비유를 했죠. 우리 당이 잘못돼야만 자칭 개혁파들, 소장파들이 잘 된다라고 하는 매우 뒤틀리고 왜곡된 유인 구조를 가지고 우리 당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당을 악마화하고 내란 동조 세력으로 민주당과 똑같이 몰아가면서 자신만의 서사를 강화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과 비판을 피해가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급해진 한동훈 씨가 개혁신당을 물고 늘어지는 것, 저도 경찰의 행태, 개혁신당의 행태가 모두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의도 자체가 굉장히 불순하게 느껴진다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한동훈 씨가 도망가려고 할수록 바짓가랑이 붙들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조목조목 따져 묻고 국민의힘을 악마화하면서 보수재건 운운하는 그 사악한 프레임을 다 타개를 해야 한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오늘 장동혁 대표께서 뉴데일리 TV에 아침 일찍 또 출연을 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일정 소화를 하시는 와중에 아침에 또 우리 당원 지지자분들께서, 국민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에 대해서 입장을 또 전하기 위해서 방송 출연을 하셨는데요. 오늘 방송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핵심적인 워딩이 나왔습니다. 한동훈이 해당 행위로 제명된 것이 아니라 한동훈은 범죄 행위로 제명됐다 라고 하는 매우 간명한 팩트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죠. 한동훈이 단순히 무슨 당대표를 공격을 하고 무슨 누군가 비판을 하고 대통령과 반목하는 해당 행위, 그것만 가지고 제명된 것이 아니라 한동훈 씨가 한 짓은 범죄 행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꼭 부연을 드려야겠죠.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직 한동훈 씨의 실체를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도 제가 또 여러 패널들과 또 소통을 했는데요. 한동훈 씨가 지금 당원 게시판 사태 때문에 고발당해서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하는 것도 그 고관여층 패널들조차도 지금 잊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또 여러 구독자분들이 또 바라시기도 하고요. 이 한동훈 씨의 해악에 대해서 제가 전부 다 해체하고 바로잡는 것이 또 제 사명이라는 생각이 한 번 더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한동훈 씨가 어떤 범죄 행위로 제명을 당했는지 제가 조목조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원 게시판 사태가 왜 범죄에 해당하는가? 당원 게시판 사태는 2024년 11월경에 비화가 됐죠. 정확히는 그 이전부터 제가 처음 기억이 나는 것이 한 종편의 보도에서 느닷없이 당원 게시판에 당원들이 이런 요구를 한다라고 하는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화두는 지금 정점식 원내대표, 당시 정점식 정책위 의장에 대한 공격이었죠. 한동훈 씨가 당대표가 되자마자 정점식 정책위 의장부터 끌어내리고 네 사람으로 바꾸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임기가 2개월밖에 안 된 정책위 의장을 끌어내리고 싶어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당원 게시판에 글쎄요, 누가 조작을 했는지 자연스럽게 발화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시 정말 의문스럽게도 정점식 정책위 의장에 대해서 물러나야 한다라고 공격하는 당원 게시판에 여러 의견들이 쇄도가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누가 종편 채널에 제보를 했는지, 사실 우리가 당원 게시판이라고 하는 것 언론이 일일이 모니터링하면서 보도화하지 않거든요. 이를테면 당장 현 시점에 당원 게시판에 장동혁 대표를 응원하는 그런 게시글과 댓글들이 90%가 넘게 차지하고 있지만 누가 그런 기사를 씁니까? 언론들이 당원 게시판 기사를 먼저 가서 모니터링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했겠죠. 우리가 강력하게 의심하는 사람이 했겠죠. 그렇게 해서 갑자기 저녁 시사 프로에 당원 게시판에 당심이 정책위의장 사퇴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보도가 줄을 잇게 되면서 단독 보도라고 나오게 되면서 친한동훈계 스피커들이 같은 방송에 출연해서 맞다, 이게 바로 당심이다, 정점식 원내대표 물러나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논평을 하면서 이를테면 이런 여론의 자가발전식 확장을 한 거죠. 여론의 조작을 한 거죠. 그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자, 그때부터 사사건건 한동훈 씨에 대해서 비토하는 사람들이 생길 때마다 갑자기 당원 게시판에 관련 비난 여론들이 쇄도를 하고, 갑자기 어떻게 알았는지 특정 종편의 기자들이 이를 보도화를 하고, 그렇게 보도화된 내용들을 또 종편 채널에서 시사 프로의 이현종 씨를 비롯한 여러 친한계 패널들이 확대 재생산을 하는 사태가 반복적으로 벌어졌습니다. 이 부자연스러운 여론의 형성, 처음엔 의심만 했죠. 왜 그렇게 됐을까?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가? 왜 당심이 저렇게 작동을 할까? 왜 저런 의견만 있는 게 아닌데 언론들은 저걸 당심이라고 보도를 할까? 그 의심이 해소가 됐던 것이 바로 2024년 말 당원 게시판 사태입니다. 당원 게시판에 익명인 줄 알았던, 그 성만 나오고 땡 하고 한 블러 처리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익명인 줄 알았지만, 실명으로 검색을 해보면 누가 어떤 이름으로 작성을 했는지가 적나라하게 나오는 그런 시스템상의 결함이 있었던 겁니다. 이를 캐치한 네티즌들이 이를 공론화를 했고, 이걸 조합해보니까 공교롭게도 한동훈 씨 가족들, 그 이름도 특이한, 성도 특이한, 동명이인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싶은 그런 성씨와 이름을 가진 한동훈 씨의 일가족들이 모두 다 당원 게시판에 상주를 하면서 하루 10대 개씩 게시글을 써왔다라고 하는 게 들통이 나버렸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한동훈 씨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하라고 책임을 묻기 시작했던 것이 당원 게시판 사태의 발단이었습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정황만 놓고 봐도 이미 심증적으로 한동훈 씨와 그 가족들이 당원 게시판, 뭐 가족들만 있었을까요? 가족들의 이름만 나온 것이지 뭐 그 이후에 빙산의 그 저하에 어떤 또 추가적인 이런 추태들이 있었는지는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있었을 거라고 강력하게 의심이 됩니다. 심지어 미국에 있는 딸까지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는 같은 IP라고 하죠. 2개 IP에서 미국에 있는 딸을 포함한 한동훈 씨의 가족들, 뒷번호까지 공유하는 가족들이 당원 게시판에 열심히 글을 적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절대 우연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에 대해서 당무감사위가 실제로 당무감사를 해보니까 그런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가족들만 하더라도 수천 건의 게시글을 작성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났고요. 그 가족들이 같은 시기, 거의 한 주 사이에 모두 다 탈당을 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 탈당을 하면 당무감사를 원칙적으로 할 수가 없거든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한동훈 씨와 그 일가들이 여론조작용 당무 게시판에 여론조작, 댓글 조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드러난 겁니다. 이에 대해서 한동훈 씨도 부정하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했다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가족이 했다. 가족이 했는데 사설만 썼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근데 과연 사설만 쓴 것인가? 이거 저희가 한번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나 쭉쭉 좀 보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네, 일단 뭐 저희가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습니다만 AI에 좀 물어봤습니다. 한동훈 씨 그 일가족들이 적었다라고 지금 추정되는 당원 게시판 글들 중에서 가장 좀 주목할 만한 7가지만 뽑아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워딩들이 아주 가관이죠.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정점식 원내대표에 대한 공격뿐만 아니라, 자, 김건희 여사 대해서 개목줄을 채워서 가둬놔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밑땡, 배신자 트로이 목마, 뭐 역적, 이런 원색적인 표현들이 등장을 하고요. 정정식 의원도 등장을 하죠. 네, 빨리 나가라. 이게 바로 정책위 의장 끌어내리고 싶을 때 한동훈 씨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마치 대신 해주는 것 같습니다.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씨의 동명이인 가족들과 같은 이름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공교롭게도 한동훈 씨와 같은 주장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죠. 황우여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도 제가 차마 읽어드릴 수조차 없는 그런 글들이 등장을 하고,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그리고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네, 원희룡 전 장관에 대해서도 저희가 참 이거를 블라인드 처리를 해야 될 정도의 수위의 댓글들을 쏟아냈습니다. 한동훈 씨는 가족들이 썼고 사설만 올렸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현실은 이렇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저희가 알고 있고 당무감사위에서 드러난 팩트입니다. 아주 간명하게 제가 요약을 해드리자면 특정 기간 동안에 한동훈 씨 가족과 같은 동명이인, 같은 이름을 쓰고 같은 뒷자리를 공유하는 일당들이 조직적으로 지속적으로 같은 시간대에 우리 당의 대통령 부부와 정치인들을 비난, 공격하는 댓글을 달았고 당원 게시판 사태가 비화되고 공론화가 되자 같은 시각 같은 시기에 해당 관계자들이 전부 다 탈당 조치를 했고요. 이에 대해서 한동훈 씨도 가족들이 쓴 것은 맞다라고 시인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한동훈 씨는 본인은 안 썼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동명이인 한동훈 씨는 무슨 83년생 한동훈이라고 했나요? 그런 식으로 동명이인 한동훈이 썼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그런 한동훈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는 발견할 수가 없었고요. 네, 그리고 그 한동훈 씨 동명이인조차도 똑같은 뒷번호를 공유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 당무감사위에서 드러난 팩트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요, 이것이 단순한 여론 조작이다 이렇게만 볼 수 있겠지만 정당에 대한 여론 조작, 딱 드루킹 사건과 비유가 되겠죠. 김경수 씨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포털에 추천수를 조작했다. 드루킹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추천수를 조작했다라고 하는 혐의로 여당의 현직 도지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속 수사를 받았고 결과적으로 감금이 됐습니다. 감옥에 갔죠. 그때는 네이버 민간 포털에 대한 업무방해로 들어갔습니다. 업무방해, 영업방해로 들어갔어요. 자, 그런데 한동훈 씨가 지금 벌인 이 여론조작 범죄의 실체는 뭐냐? 집권 여당의 업무를 방해한 겁니다. 집권 여당. 그것도 대통령 부부와 유력 정치인들을 향해서 공격을 쏟아냈습니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여당 대표가 여당 내부에서 가족들 명의 등을 도용해서 도용을 했는지 누가 적었는지 IP가 2개라고 하니까 도용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겠죠. 온 가족들이 둘러앉아가지고 댓글 쓴 게 아니고서야 도용이라고 하는 표현을 반박하긴 어려울 겁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고요. 업무방해 범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태에 대해서 한동훈 씨가 이 대통령 부부와 유력 정치인들을 여당 대표가 공격하는 정말 정당사의 유례가 없는 희대의 해당 행위, 범죄 행위를 저질러 놓고 이것들을 무마하기 위해서 본인이 가진 당권을 이용해서 법률 자문위를 움직여서 한동훈을 처벌하지 말아달라. 피해자인 정당이, 업무방해 피해자인 정당이 피의자인 한동훈 씨를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게 만들었고요. 당무감사를 중단시켰다라고 하는, 그리고 당원 게시판 사태가 벌어진 직후에 당원 게시판을 셧다운을 시켰다라고 하는 직권남용 혐의까지 받고 있습니다. 한동훈 씨가 지금 받고 있는 범죄 혐의는요, 직권남용, 그리고 업무방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여러 가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30개가 넘는 당원 게시판 사건 등에 대한 고발이 이루어졌고, 이에 대해서 경찰이 2차례나 우리 국민의힘에 수사 협조를 요청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팩트이고 한동훈 씨가 우리 국민의힘에 자행한 범죄 행위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제가 민주당 관계자들도 복잡하게 제가 설명하지 않습니다. 역지사지를 해보시면 됩니다. 정청래 당대표가 이재명에 대해서 지금 명청 갈등 얘기를 하지만 한동훈 씨처럼 그 가족들이 했는지 본인이 했는지 본인이 입증해야 될 책임인 거죠. 정청래와 그 가족들이 이재명에 대해서, 김혜경 씨에 대해서 이재명 김혜경 개목줄을 걸어야 한다. 이재명은 미친 역적이다. 배신자 트로이 목마다. 이따위 댓글이나 적었다. 또 그것을 여러 좌파 매체들에 끄집어내서 공론화를 하고 자기 패널들을 통해서 확대 재생산을 하게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정청래 당대표가 지금 제명한당하고 백이겠습니까? 영구제명 사유입니다. 영구제명 사유. 당연히 당 차원에서 윤리감찰은 기본이고요. 당연히 고소고발 다 들어갔을 거고요. 진작 제명됐을 겁니다. 한동훈 씨. 역지사지 한번 해보자고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정청래가 이재명한테 똑같이 했다고 생각을 해봐라 물어보면요, 민주당 관계자들도 답변을 못해요. 그런 게 지금 당원 게시판 사태의 실체입니다. 이걸 그냥 해당 행위라고 하는 4글자로 퉁칠 수가 있습니까?
국정을 책임지는 정부 여당, 대통령과 여당의 업무를 방해하고 대통령 부부를 공격해서 결과적으로 극한의 당정 갈등을 유발을 했고, 당원 게시판 사태 이후 특검을 통과시키니만이 이탈표가 발생하니만이 자기 스피커들이 그렇게 떠들고 다니면서 사실상 청와대를 겁박을 하고, 한동훈 씨 본인도 중대 결심을 준비하고 있다. 한국일보의 단독 기사가 나왔죠. 아직 보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극한의 갈등 상황의 중대 결심이라고 함은 특검 이탈표 만들어서 특검 통과시키겠다라고 협박을 하고 있다는 거 우리 모두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당원 게시판으로부터 연결되는 이런 일련의 해당 행위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철저히 고립시키고 정권을 파괴를 했고, 그와 같은 극한의 당정 갈등의 결과로서 비상계엄 사태를 위시한 탄핵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이게 해당 행위로 퉁칠 수가 있는 겁니까? 이건 엄연한 범죄 행위고요. 우리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 전체를 파괴하고자 했던, 전체를 실제로 파괴하는 그 결과물을 이끌었던 정말 정당사의 유례가 없는 범죄 행위입니다. 이에 대해서 장덕 대표께서 오늘 4글자로 아주 간단하게 범죄 행위다, 이에 대해서 타협의 여지가 있느냐라고 정리를 한 것이고요. 제가 이 상황을 계기로 해서 당원 게시판 사태 쭉 설명드렸습니다. 장덕 대표께서는요, 이에 덧붙여서 그렇게 해서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영원히 우리 당의 식구가 될 수 없다 라고 또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한동훈 씨에 대해서, 한동훈 씨 개인을 특정한 것은 아닙니다만 간첩을 들이는 것이 과연 통합이라고 할 수 있겠냐, 우리 당의 운영에 도움이 되겠냐라고 또 덧붙였습니다. 네, 오늘 이런 상황들, 저희가 왜 한동훈 씨에 대해서 그토록 분노할 수밖에 없고 한동훈 씨와 절대로 함께 갈 수 없는지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사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 씨의 망국적인 경거망동은 제가 짚자면 정말 하루 날밤을 새도 모자라지만, 그 대표적으로 표상화된 사건, 당원 게시판 사건 한 건만 놓고 보더라도 정당을 대상으로, 자기가 당대표를 하고 있는 자당을 대상으로 이와 같은 이따위 해당 행위, 범죄 행위를 저질렀던 자를 다시 같이 데려가겠다라고 하는 것도 저는 당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가 갖춰지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와 같은 사람들이 한동훈 씨 비판한다라고 하는 이유로 여러 공격을 받으면서도 꿋꿋하게 이런 주장을 많은 분들께 알릴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가 또 여러 영상을 통해서 정리해서 계속해서 전파를 시켜 나갈 예정이고요. 더 많은 분들께서 한동훈 씨 실체를 알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잊을만 하면 제가 계속 상기를 시킬 겁니다. 한동훈 씨 실체가 뭔지에 대해서. 한동훈 씨 이야기만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개혁신당을 전혀 옹호할 생각이 없습니다. 정당은 본인들이 정당에서 공천한 후보자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개혁신당에서 알았든 몰랐든 정의한 후보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는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개혁신당이 이를 인지했는데도 왜 조치를 안 했냐라고 하는 식의, 인지를 했다면 조치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식의 한동훈 씨의 공격은 너무도 내로남불적이라서 제가 한동훈 씨에 대해서는 거론을 안 할 수가 없죠. 자, 지난 북갑 선거에서요, 한동훈 씨가 봉춤 추고 다니면서 제대로 연예인 정치가 뭔가, 광대 정치가 뭔가의 정수를 보여줬습니다. 그와 같은 것들이 일부 통하는 분위기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에 대해서 또 한동훈 씨의 여러 또 지지자들이 주말마다 버스 대절을 해서 이게 신개념 차떼기 그걸 선거라고 하는 비판을 또 받았죠. 신개념 막걸리 선거다, 차떼기 선거다. 구포시장에 우르르 몰려와서 백색 매장과 블랙 매장 다 이렇게 구분짓기, 갈라치기를 하면서 매출 올려주고, 급기야는 불법적인 선거사무소까지, 복수의 선거사무소까지 존재해서 선관위가 직접 조사까지 나서는 사태가 있었고요. 또 그리고 그 한동훈 씨의 자원봉사를 가장한 이 쉼터라고 하는 이름의 이 자원봉사 그런 공간에는 대형 복사기와 초상화까지 있었다라고 하는 보도까지 이어졌습니다. 그에 더불어서 위장전입 의혹까지 마지막에 불거졌었죠. 제가 똑같이 한동훈 씨 논리로 여쭤보겠습니다. 한동훈 씨 몰랐습니까? 우리가 선거운동을 하면요, 북갑이라고 하는 지역이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거사무소를 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들어오면요, 우리 선거사무소의 사람인지 아닌지 모를 수가 없죠. 우리 선거사무소에 얼굴 한번 비춘 적이 없고 나랑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 갑자기
나를 지지하는 선거복을 입고 다니면서 선거운동을 뛴다면요, 당연히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몰랐다라고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그런데 한동훈 씨 자원봉사라고 하는 이름의, 쉼터라고 하는 이름의 불법적인 선거사무소가, 복수의 선거사무소가 가동되고 있었는데 우리 한동훈 씨는 왜 조치를 안 했을까요?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알았는데 조치를 안 하신 거면 똑같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선거법 위반으로 당장 배지 내려놓고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보도를 보면요, 우리가 불법적인 선거사무소, 선거법 위반상 선거사무소로 정의 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 중에서요, 인쇄기, 복사기가 존재하는 것이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이 복사기를 통해서 아주 비싼 복사기를 또 대여를 하셨더라고요. 한동훈 씨 관련 선거 공보물들을 무더기로 출력을 하고 생수 등을 공급했다라고 하는 복수의 증언들과 증거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심지어 한동훈 씨 초상화까지 걸려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저희가 수령님 모시는 사이비 그룹들도 아니고 한동훈 씨 초상화 걸어놓고 한동훈 씨 공보물 찍어다가 퍼다 나르는 이런 불법적인 조직의 실체를 한동훈 씨가 몰랐을까요? 이에 대해서 제가 똑같이 좀 의구심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알았다면 선거법 위반으로 당장 내려와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한동훈 씨의 이 폐륜적인 조문 논란이 또 있었죠. 한동훈 씨가 참척상에, 제가 더 이상 언급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짧게만 정리를 하자면, 한동훈 씨가 참척상에 기본적인 허락까지 갈 것도 없죠. 통보조차 없이 느닷없이 찾아와서 딱 15분 있다가 나가더니 느닷없이 조선일보의 관련 기사들, 가십성 기사가 나오면서 정말 우리 여러 지도부 관계자들의 속을 뒤집어놨던 이런 사건들이 있었죠. 이 사건이 터지고 나자 이실직고를 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에요. 기본적으로 당원 게시판이라고 하는 것은 한동훈 씨가 참 철부지 같은 행위를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본인 인증을 2번이나 거쳐야 하는 것이 당원 게시판입니다. 당원 가입할 때 1번 인증을 하고요, 당원 게시판 활동하려면 1번 더 인증해야 됩니다. 그만큼 실명성이 확실하게 보장되는 곳이 우리 당원 게시판인데, 그런 당원 게시판에 허구의 이야기를 하기는 한동훈 씨 그 가족 같은 대범함이 아니라면 쉽지가 않겠죠. 상당한 진실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위장전입 신고하겠다. 우리가 의구심만 가지고 있었던 위장전입의 실체에 대해서 당사자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한동훈 씨에게 너무도 실망한 나머지 먼저 폭로를 하는 이런 글들이, 복수의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씨 몰랐습니까? 모르셨나요? 아셨다면 조치를 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한동훈 씨 논리를 그대로 받아서 본인 선거 캠페인에 이렇게 부적절한 불법적인 행태들, 떴다방식 정치가 자행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나열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례가 대체 몇 개입니까? 한동훈 씨? 이에 대해서 무슨 조치를 하셨죠?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알고 있었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몰랐으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선거사무소에 얼굴도 안 보이는 사람들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선거 캠페인을 벌이고 막걸리 선거를 하고 소비를 진작시켜준다라고 하면서 한동훈 찍어달라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데, 선관위가 몇 차례나 경고하는 사태가 벌어지는데 우리 한동훈 씨는 모르셨을까요? 아셨다면 적어도 제지하는 척이라도 하셨어야 됐는데 그렇게 하셨습니까? 누가 누구를 지금 지적을 합니까? 결과적으로 아무런 논리도 없는 이런 정치 공세, 결과적으로 한동훈 씨가 안철수 의원의 증언으로 궁지에 몰리자 빠져나가기 위해서 국면 전환용 무리수를 던지고 있다. 괜히 옆 사람 툭툭 건드려 보면서 이 사람 저 사람 건들고 있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고요. 오늘 관련해서 한동훈 씨에 대해서 여러 원내 의원들의 또 평가들이 뒤흔들리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쪽으로요. 한동훈이 무슨 보수정은 어쩌고 하더니 어제는 안철수랑 싸우고 오늘은 이준석이랑 싸우고 내일은 오세훈이랑 싸우는 거 아니야? 장동혁 대표랑도 싸우고 안철수랑도 싸우고 이준석이랑도 싸우고, 이런 사람이 무슨 보수정언을 합니까? 대체 누구랑 정치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그분들끼리 싸우는 거 제가 직접적으로 거론할 바는 아니지만, 가는 곳마다 싸움판이 벌어지면요,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문제인 겁니다. 본인이. 한동훈 씨가 가는 데마다 분란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현실이라고요. 한동훈 씨의 지금 실체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바가 그렇고요. 분란만 만들고 다니는 간첩이 들어오는 것이 통합이냐? 마이너스를 마이너스하면 플러스인 것이지, 마이너스를 품겠다라고 하면서 통합 플러스를 바라느냐라고
저희가 인식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고요. 이에 대해서 오늘 장덕 대표께서 굉장히 깔끔하게 간첩, 범죄 행위 등의 워딩으로 정리를 해주셨다. 그리고 많은 분들의 공감을 얻었다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 금요일 방송인데요. 오늘 4,600분 넘게 지금 들어오셨는데, 네,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가 5,000명, 구독자 5만 명 또 이렇게 돌파하면, 구독자 5만 명 돌파하면, 또 Q&A 시간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또 깊게 소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동훈 씨가 얼마나 부적절하고 정치에 앞서서 사람 자체가 부적절한 행태들만 벌이고 다니는지 많은 의원들께서 이제는 좀 깨달으셔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로서 한동훈 씨가 당원 게시판 터진 직후 때만큼이나 굉장히 궁지에 몰려있고 멘탈이 나가 있다라고 하는 전언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